당신이 편의점에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낱개로 포장된 두루마리 휴지 한 널을 집어드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단순히 생필품을 구매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자본의 냉혹한 알고리즘으로 볼 때 그것은 명백한 경고 신호다. 부자들은 30개들이 대용량 팩을 개당 500원에 쟁여두고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방파제 뒤에서 여유롭게 바라본다. 반면 당장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당신은 개당 1,500원을 지불하며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의 취향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 먹이사슬에 위치해 있으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생존을 위해 남들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빈곤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서늘한 증명이다. 가난은 단순히 잔고가 0인 정지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이너스로 가속도가 붙는 무시무시한 역복리의 구간이다. 통계와 데이터는 이 잔인한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은행은 잔고가 두둑한 자산가에게는 VIP라는 칭호를 붙여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3%대의 저금리 대출을 선물한다. 그러나 신용점수가 낮고 잔고가 위태로운 당신에겐 어떤가? 시스템은 기다렸다는 듯 15%가 넘는 카드론과 리볼빙 이자를 청구하고 단돈 몇 달러가 부족해 발생한 연체료로 당신의 숨통을 조인다. 2달러가 부족해 발생한 35달러의 수수료는 연이율로 따지면 수만 퍼센트의 폭리다. 가난한 자가 낸 벌금이 부자의 이자가 되는 이 기이한 구조 속에서 당신은 숨만 쉬어도 자산을 약탈당하고 있다. 이 구조적 모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부치 이론이다. 당장 목돈이 없는 노동자는 10달러짜리 싸구려 부츠를 산다. 이 부츠는 한철이 지나면 밑장이 뚫려 물이 샌다. 결국 그는 10년 동안 매년 부츠를 새로 써야 하며 총 100달러를 쓰고도 여전히 젖은발로 다녀야 한다. 반면 자본가는 처음에 100달러짜리 튼튼한 가죽 부츠를 사서 10년 동안 뽀송뽀송한 발로 거리를 활보한다. 가성비를 따지며 싼 물건을 반복 구매하는 행위는 절약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현재로 비용을 끌어다 쓰는 고금리 대출과 다를 바 없다. 시스템은 당신이 좋은 물건을 오래 쓰는 오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빨리 망가지는 물건을 끊임없이 사들이는 성실한 소비자로 남기를 바랄 뿐이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 당신은 소확행이라는 달콤한 마취제를 혈관에 주입한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배달 음식을 시키고 택시를 타고 신상 굿즈에 열광한다. 미디어는 이를 자존감을 위한 소비라고 포장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는 도파민 고상 회로의 심각한 고장일 뿐이다. 자본가는 당신의 스트레스를 먹이로 삼아 성장한다. 당신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3초짜리 쾌락에 지불한 돈은 자본가의 계좌로 흘러들어 영구적인 프로덕션 민스가 된다. 당신의 소비는 일시적 위로가 될지언정 결과적으로 당신을 노동 현장에 더 오랫동안 묶어두는 강철 족쇄가 된다. 소비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 활락 파티가 끝난 뒤에 기다리는 것은 텅 빈 통장과 카드값이라는 차가운 현실, 그리고 다시 출근해야만 하는 비루한 내일뿐이다. 결국 이 세상은 완충제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두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 똑같이 낡은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춰섰을 때라고 가정해보자. 완충 자금이 있는 자본가에게 이것은 그저 귀찮은 해프닝이다. 수리비를 이체하면 끝이다. 그의 일상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당신에게 이것은 재앙이다. 수리비를 내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고 차가 없어 지각을 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져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캐스케이드 페일러가 일어난다. 위기의 순간 방어막이 없는 자의 삶은 헐값에 거래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방어막을 가진 자에게 귀속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물리학이다. 당신이 살얼음판 위를 걸으며 불안에 떨 때 누군가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당신이 미끄러져 떨어뜨린 자산을 줍고 있다. 이 지옥 같은 중력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택해야 한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의 주식 투자는 사사마귀 없이 방영이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붓지 마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첫 번째 알고리즘은 히모스타시스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타벅스 커피 등 숨쉬는 비용을 뺀 모든 지출을 제로로 만들어라. 그리고 미친 듯이 현금을 모아 최소 6개월치의 생존 자금인 현금 벙커를 구축하라. 이것은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가 아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쳤을 때 당신을 고금리 대출의 늪으로 밀어넣지 않게 해주는 방패이자 대용량 구매를 가능하게 하여 빈곤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이 벙커가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당신은 시스템의 노예 계약을 파기할 자격을 얻는다. 물론 이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남들이 인스타그램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새 차를 뽑아 자랑할 때 당신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100원 단위 가계부를 써야 한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피하고 짱돌이라는 비웃음을 견뎌야 한다. 우리는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른다. 99%의 사람들은 이 상대적 박탈감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여 다시 욜로의 길로 투신한다. 바로 그 지점이 자본가와 노동자
노동자가 영원히 갈라지는 운명의 분기점이다. 대나무가 싹을 틔우기 위해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만 내리듯 지금 당신의 인내는 훗날 수직 상승할 자산 그래프를 지탱할 거대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겉보기에 화려한 시한부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아 현재의 쾌락을 산 노예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루한 인내의 끝에 물리학의 법칙이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온다. 우리는 이를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피와 땀으로 구축한 자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당신의 한 달 최저 생계비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바로 그날, 당신은 지구의 중력을 뿌리치고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지는 로켓처럼 탈출 속도를 달성하게 된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해상도로 보인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비싼 이자를 낼 필요도,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제로 할 필요도 없다. 자산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증식하며,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올려주는 아군이 된다. 은행은 당신에게 굽신거리며 최저금리를 제한하고, 당신은 가장 싼 시점에 자산을 사고 가장 비싼 시점에 노동을 팔 수 있는 절대적인 협상권을 쥐인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로또 당첨도 아니다. 그저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이성으로 설계하고 실행한 수학적 필연의 결과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재무적 질병이었다. 당신은 이제 완치되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런닝머신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궤도에서 내려와 스스로 움직이는 자본의 엔진 위에 올라탔다. 빈곤의 형벌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부의 축복이라는 복리의 마법이 당신의 시간을 지켜줄 것이다. 시스템의 부품으로 마모되다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소유한 설계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끝났다. 이제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라.